왜 지금같이 미중 갈등이 이렇게 심각한데? 테슬라한테는 한 번의 특혜가 이미 주어졌었어요. 테슬라가 최초의 합작회사 없는 단독회사거든요. 근데 두 번째 특혜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해줬냐면 일종의 매기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겁니다. 이 엔드-투-엔드 AI가 테슬라가 했던 것을 그대로 모방하는 데가 샤오펑이 됐다라는 거고, 우리도 라이다를 떼겠다. 비전 옴니로 이후에는 FSD 기능들을 집어넣겠다. 2030년까지 중국 도시 100개에다가 자율주행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중국은 진심인 거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거꾸로 질문해 볼 수 있죠. 왜 중국이 FSD를 허가해 줬을까라는 거예요. 왜 지금같이 미중 갈등이 이렇게 심각한데? 테슬라한테는 한 번의 특혜가 이미 주어졌었어요. 중국에서 자동차를 팔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국 기업과 합작회사를 만들어야 돼요. 테슬라가 최초의 합작회사가 없는 단독회사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중국에서 특혜를 줬죠, 사실은. 근데 두 번째 특혜를 준 거예요. 굳이 FSD 테슬라한테 허가 안 해줘도 요즘 같은 미중 관계에서는 누구도 뭐라 그러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해줬냐면 일종의 매기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중국은 진심인 거거든요. 특히 올해 이 중국에 어떤 부서가 있냐면 Ministry of Industry and Information Technology. 우리 식으로 하면 산업부하고 과기부가 합친 부서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작년 11월에 발표했던 것은 2030년까지 AI 로봇을 갖다가 중국의 전략 산업으로 키우겠다고 약속을 했었고, 중국 정부가 7월 3일 날 발표한 거는 이제 전기차는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판단한 거예요. 벌써 BR이 여러분 뭐 유럽에서 아시아 국가에서 동남아에서 엄청나게 수출되고 있고, 수출이 좀 주춤한다라면 이제 관세 때문인 거잖아요. 미국에서는 100% 관세, 유럽에서는 원래 10%에다가 38.1%를 더해서 48.1%,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터키에다 공장 짓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터키에다가 공장 지어서 들어가게 되면 여기다 관세 못 매깁니다. 유럽에서 생산 안 차니까. 네. 터키는 무역으로는 지금 유럽 연합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관세 없이 무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아디가 터키에다가 연간 15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짓기로 했고, 땅까지 해서 허가를 다 받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비아디는 그렇게 공략을 할 거고, 중국 입장에서는 추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전기차 넥스트 버전이 뭐냐면 여기에 소프트웨어와 자율주행이라는 거죠. 자율주행이 되는 차와 아닌 차가 차량 구매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변별점이 될 거라는 거고, 중국에서는 여기에다가 어마어마하게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7월 3일 날 발표한 것은 20개 도시에 스마트 커넥티드 도로도 만들어주고, 지금 목표는 뭐냐면 2030년까지 중국 100개의 도시에서 자율주행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MIT 테크놀로지 리뷰 그런 외신들 글을 보면 베이징하고 운전 잘한다고 해서 상하이에서 운전 잘하는 거랑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네, 교통 규칙도 다르고 도로 환경도 완전히 다르고, 중국은 도시마다 이러한 뭔가 특색들이 다 있다고 해요. 하다못해 서울에서 운전 잘하시는 분들도 부산 가면 힘들다고는 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심하다 그래요. 어떤 데는 지금 우리가 빨간불, 노란불, 우리 이무진의 신호등처럼 파란불 이렇게 있는데 어떤 도시는 5개가 있는 데도 있대요. 그래서 중국은 도시마다 외국 가듯이. 네. 신호등이 5개 있는 데가 있다는 거. 색깔이 5개, 세모 뭐 이런 식으로 도시마다 이런 규칙들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좌회전 금지, 우회전 금지 이런 것을 한자로 적어놓은 데도 있대요. 외국인들은 진짜 못하겠네요. 네, 그래서 한자로 적어놓은 데도 있기 때문에 학습하기가 되게 어렵다. 심지어는 중국 기업들마저도. 그러니까 한자로 적어져 있다는 건 우리처럼 이렇게 좌회전 표시되어 있고 X가 그런 게 사인이 없다는 거죠. 그냥 네. 좌회전 금지 이렇게 써 있다는 거. 한국말로 써 있다는 거죠. 중국 사람들만 읽을 수 있는 이런 식의 중국어로 표현된 도시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이것에 대한 모든 학습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도시가 확대된다는 거는 기술적으로는 대단히 큰 도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중국 정부가 계속해서 기업들에게 자율주행에 대해서 강조하는, 즉 이미 무역 분쟁도 되고 있고 관세 분쟁도 되기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국가 보조금보다는 자율주행에 대한 국가 보조금, 그 자율주행에 대한 지원, 그래서 심지어 우한시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 3, 하드웨어 4에 칩이 들어간다고 얘기했잖아요. 자동차용 칩을 생산하는 공장을 우한시에서 져주기로 했어요. 지어주기로 했다고요? 네, 비용을 대주는 거죠. 이런 식의 지원들까지도 지금 엄청나게 중국 정부가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고, 전략 산업으로 키우겠다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 중국이 전기차의 진심일 수밖에 없다. 가장 이제 기술 기업으로는 하웨이하고 바이두를 꼽거든요. 왜냐하면 BYD의 자율주행 기술은 하웨이가 만듭니다. 이렇게 협업도 잘해요. 우리 식으로 하면은 네이버하고 현대차가 협업하는 거고, 카카오톡과 기아차가 협력하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니오 같은 경우에는 바이두가 기술을 대고 있는 거고요. 길리에게도 바이두가 대주고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중국의 19개 기업이 16개 도시에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속도가 2030년까지 바이두 같은 경우는 100개 도시에서 하겠다.
100개 거의 뭐 대부분 다 뭐 다 하겠다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2025년까지 내년입니다. 65개 도시에서 하겠다. 그럼 우리가 들어본 도시에선 다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바이든은 투 트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폴로 고라고 하는 바이든은 택시 서비스 웨이모 같은 걸 하고 있는 거고 FSD 같은 걸 만들어서 니오라는 데 공급도 하고 있고 진리라는 차에다 공급도 해주고 있고 소프트웨어도 공급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투 트랙을 쓰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웨이 같은 경우에도 로봇 택시도 하고 있으면서 BYD에다 제공을 해주고 있는 거고 가장 눈여겨볼 기업은 샤오펑입니다. 올해 5월 달에 중국의 웨이보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치면 유튜브 같은 거죠. 여기다 이제 동영상을 공개했는데 처음으로 테슬라하고 똑같이 카피하는 거죠, 정말로. 엔드-투-엔드 AI 자율주행 기술을 샤오펑에다가 테스트하기 시작했어요. 이 엔드-투-엔드 AI가 테슬라가 했던 것을 그대로 모방하는 데가 샤오펑이 됐다라는 거고 샤오펑이 7월 9일 날 발표한 것은 우리도 여기에 있었던 라이다를 떼겠다. 샤오펑 원래 여러분 라이다가 있었습니다. 되게 저가형 라이다가 있었는데 라이다를 떼고 우리도 비전 옴니로 가겠다. 이러한 지금 샤오펑이 전략을 하면서 이거를 P7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자동차 모델에다가 처음으로 비전 옴니로 이러한 자율주행 오토파일럿 기능들 그리고 이후에는 FSD 기능들을 집어넣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 정부가 FSD를 테슬라에게 열어주려고 하는 것은 이 기술에 대한 이전은 아니지만 이 기술을 모방하게 하는 것, 매기 효과를 주는 것 이런 부분에서 테슬라에게 이걸 열어주고 있다는 거고 이걸 제일 먼저 샤오펑이 쫓아가고 있다는 것, 엔드-투-엔드 AI를 쫓아가더니 드디어 자체 제작했던 저가형 라이다를 없애고 카메라만으로 가는 기술을 똑같이 테슬라하고 같이 가고 있다는 것.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중국의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기차의 신화를 만들어냈던 것처럼 자율주행의 신화를 만들어내겠다는 것이 중국 정부의 무서운 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반드시 경계해야 되고 우리나라 또한 이러한 기술들을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지 한국도 겨울이죠. 겨울을 어떻게 빨리 끝내고 자율주행의 봄을 한국 사회도 맞게 할 것인지 대단히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샤오펑이 원래부터 뭐 디자인이나 이런 거 테슬라 따라하기로 유명했던 그 회사죠. 네. 기술까지도 다 따라가고 있는 거군요. 네. 근데 예전에 샤오미 같은 경우도 원래는 따라하는 회사였는데 지금은 다들 열광하는 회사가 됐잖아요. 대륙의 실수. 샤오미 같은 것도 그렇고 샤오펑도 그렇고 여러분 그게 쫓아가는 게 어려운 게 아닌 게 현대기아차가 왜 디자인이 좋아졌습니까? 독일에 있는 디자이너들, 이탈리아에 있는 디자이너를 다 데려왔잖아요. 네. 샤오미는 디자인 자체에 중국 사람이 한 명도 개입하지 않았다고 자랑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 독일 사람들이 온 거예요. 유럽 사람들이 온 거고 그러면서 사실은 샤오펑도 마찬가지고요. BYD에도 유럽 디자이너들 넘쳐납니다. 그러니까 돈 주고 다 사갖고 오는 거예요. 여기에다 이 기술력들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래서 훨씬 더 자동차 시장이 질적 전환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선 전기차로 질적 전환을 하면서 왜냐하면 여러분 부품이 적다라는 것 내연기관 안 만들어도 되고 파워트레인 안 만들어도 되면 진입장벽이 낮아지는 거잖아요. 여기에 중국 차들이 처음엔 찔끔찔끔 들어왔는데 퀄리티가 후졌었어요. 2022년까지. 2023년, 2024년 되면서 중국차의 품질이 급격하게 좋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한번 이것을 흐름을 타버리면 더 탈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저는 무섭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이번에 유럽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보시면 골 들어가고는 옆에 다 뭐 붙어 있습니까? BYD 붙어 있잖아요. 그 정도로 유럽의 전역에다 지금 광고하고 있고 관세가 들어오건 말건 간에 우리는 무조건 들어간다라는 거고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한국 정부가 그랬으면 입이 얼마나 찢어졌겠어요. 처음에 한국에 폰이 수출한다고 나라가 뭐 축제 일어나고 옛날에 그랬었거든요. 이 차가 수출이 된다라는 거 얼마나 기뻐하고 그랬어요. 이 수출 중심에 있는 우리 국가에서. 근데 중국 정부도 마찬가지인 거죠. 중국이 자동차 시장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크다는 것도 존재하고 내수 시장이 워낙 크니까 이 내수 시장의 저력을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서 글로벌로 나아가겠다. 중국 정부는 이제는 한 발 더 앞서가서 자율주행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중국 도시 100개에다가 2030년까지지만 100개에다가 자율주행을 갖다가 신호등도 5개 있는 도시도 있고 삼각형 있는 신호등 있는 데서 이무진 씨가 중국 가서 이렇게 그 노래를 만들었으면 한 4개 정도 더 넣어야 되네요. 그렇죠. 몇 개 더 넣었어야 되는 거죠. 그런 나라에서 이렇게 쫓아오고 있다는 건 되게 무서운 속도라는 거고 사실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대한 전략적 방안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이거는 현대기아차 혼자만이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사실 정부가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한 도움을 줘야 된다는 거고 여기에 시장 전환의 큰 변화가 우리들 눈앞에 다가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씀해 주신 것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이 레거시가 있다는 게 현재는 잘 나가는 기준이지만 그게 혁신을 하는데 꽤 방해가 되는 것도 있잖아요. 뭐 우리가 일본의 예를 많이 드는데 아날로그 시대에 너무 시스템이 잘 돼 있다 보니까 디지털 전환을 제대로 못했다. 하지만 가서 살아보면 불편한 건 없다. 하지만 디지털 전환을 못하는 거는 레거시가 너무 강력하게 잡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분석들을 많이 그렇잖아요. 내놓으시는데 올해 처음으로 일본은 법으로 금지했어요. 플로피 디스크를 쓰지 그 금지. 공무원들이 플로피 디스크를 자꾸 써가지고 2.5인치에서 법으로 금지시켰어요. 올해 처음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더디죠 일본은. 근데 폭스바겐 같은 경우가 그거 이제 전형을 보여주고 그렇죠. 6천 명의 개발자를 가지고 있었는데. 네. 그게 레거시에 대응하다 보니까 새로운 스텝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약점이 있었던 건데 중국은 레거시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혀 강하지 않은 나라였다 보니까 전기차 생산은 우리가 예전에 뭐 쉽게 얘기할 때 전기차는 마치 전자제품과 같다라고 얘기들 많이 하셨잖아요. 조금 생산이 쉬워지다 보니까 여기 너도나도 뛰어들어서 초반에만 해도 그게 자동차 좋아하는 사람이 봤을 때는 아유 저걸 누가 타 이랬는데 한 작년부터 이게 갑자기 품질이 확 좋아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기차 시장에서 이렇게 앞서 나가고 있고 그 다음 스텝은 이제 자율주행이다. 그렇죠. 거기에 이제 또 올인한다. 이렇게 그렇죠. 지금 정리해 주신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 올인하는 데 있어서 중국 정부가 워낙 많이 도와주고 있다 보니 그렇죠. 이게 스마트 커넥티드 도로 같은 경우는 결국은 우리가 이게 다 완성되고 나면 스마트 시티 뭐 이런 걸로 발전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비용이 많이 들죠. 근데 사실은 중국 100개 도시에 어떻게 그걸 다 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우선은 그런 식으로 중간 단계를 저는 만들어주는 거라고 봐요. 서울시에다가 그거 다 깐다고 해서 자율되지 않거든요. 사실 안겔라 메르켈 과거 독일 총리가 했던 말이 맞아요. 자율주행 빨리 갈 수 있다. 인간 운전을 금지시켜버리면 된다, 법으로. 네. 근데 그거를 얘기하는 정치인들은 다 총선에서 떨어질 거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휴먼 드라이버를 법적으로 금지하면 장애가 없잖아요. 빗나갈 뭔가 예측 불가능한 운전자도 좀 줄어드는 거고 한국은 하면 그럼요. 깜빡이 없이 들어오는 사람부터 해서 좌회전 깜빡이였다고 우회전하는 차량도 얼마나 많아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AI가 힘들어하는 거거든요. 인간의 그 예측 불가능성. 이것이 사실은 AI가 힘들어하는 건데 그것이 아니라도 기술적으로 이제 해결을 하고 있는 거죠. 정말 돈이 많이 드는 산업이기 때문에 뭐 스마트 커넥티드 도로를 깐다거나 아니면은 뭐 우한시 같은 데서 보조금을 주고 막 네. 반도체 공장을 짓게 만들고 이렇게 하니까 정부 자체가 나서서 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보다 훨씬 빨리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데이터를 쌓는 건데 중국은 이렇게 세모인 신호등, 5개인 신호등 이런 거에 대처하면서 데이터를 쌓으니 남들보다 훨씬 더 또 가속도가 붙는다는 거잖아요. 네네. 2018년하고 2019년 사이에 중국에서 전기차 스타트업이 2,000개가 됐어요. 근데 다 망하고 지금 한 100여 개 남았습니다. 100여 개도 너무 많다고 중국 정부는 보고 있어요. A가 망하면 그래도 브레이크 시스템 조금 좀 개발해 놨어요. 이걸 다른 데서 인수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또 망하면은 여기 기술 조금 진화된 걸 또 딴 데서 인수해 가면서 2,000개가 100개로 줄어들면서 기술이 좋아진 거거든요. 이게 물량 공세의 힘인 거죠. 중국 정부가 강력하게 여기다가 재정 지원을 해주겠다. 그리고 재정 지원만 해줍니까? 대표 기업들 불러가지고 협박도 좀 할 거고 해서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게 되면 여기에서 2-3개는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테슬라 너네 여기 와서 FSD 해. 그래서 테슬라 모방해. 이런 식으로 하니까 샤오펑이 그래 우리도 비전 원리로 가겠어요. 우리도 엔드-투-엔드 AI로 가겠어요. 이 효과가 벌써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테슬라한테는 사실은 기회가 열리는 거죠. 언젠가는 중국에게 비슷한 수준이 될지라도 이 거대한 중국 시장에서 더 이상 하락하지 않으면서 시장 지금 판매율을 유지하고 있는데 사실은 껍데기만 전기차지 소프트웨어적으로는 매력이 전혀 없는 테슬라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지하고 있는 건데 이제 테슬라도 중국에서 FSD라든지 오토파일럿을 진정한 의미에서 서비스할 수 있다라면 계속해서 시장의 점유율을 유지할 수가 있고 그리고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에서 FSD 매출을 낼 수 있다는 것. 이런 부분만 해도 테슬라에게는 중요한 성장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테슬라도 이것을 마다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가 그랬거든요. 옵티머스 공개를 못하겠다. 누군가가 계속 하나하나 쫓아간다. 보면 그게 다 중국 기업이거든요. 그럼 이러한 부분에서 얼마나 싫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대한 시장을 놓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국의 전략을 좀 잘 짤 필요가 있고 사실 폭스바겐과 리비안의 교훈도 현기차가 참조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율주행에 대해서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테슬라는 단기적으로는 굉장한 기회고 또 시장이 늘어갈 수 있는 엄청난 좋은 행운인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한테 이용당할 수도 있겠네요. 저는 이제 테슬라가 카 컴퍼니를 벗어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테슬라의 사명도 자동차 회사가 아니잖아요. 지속 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시키는 거고 여기에는 로봇도 들어가는 거고 자율주행 로봇 택시에 허가 받는 것보다 옵티머스가 먼저 공장에 들어갈 거라고 봐요.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그 뇌를 지능을 FSD로 하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배터리도 테슬라가 4680 배터리를 계속 벌써 2세대 4680 배터리가 나왔잖아요. 이 로봇에 공간이 적어서 배터리를 많이 집어넣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이 배터리가 대단히 문제가 돼요. 2시간 쓰면 충전해줘야 돼요. 공장에서 일하다가 엄마 밥 줘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4시간, 8시간 지속시켜야 되는 거고, 또 구동기라는 거, 액추에이터, 전기 모터도 테슬라가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옵티머스는 자동차하고의 연관성이 너무나도 같아요. FSD 같죠? 배터리 같죠? 구동기라는 전기 모터 같죠? 이러다 보니까 테슬라가 옵티머스를 생산하는데 옵티머스는 사회적 저항성이 별로 없습니다. 가격 경쟁력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저 여동생도 조그만 공장을 하고 있는데 회사도 거기 있는 노동자보다 비싸면 어떻게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집어있겠어요. 아무리 뽀다고 내고 싶어도. 그렇죠. 뭐보다 싸야 되냐면 최저임금부터 싸야 됩니다. 시간당 지금 1,300원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시간당 10,000원보다 저렴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공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주도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처음부터 판매를 하지만 아마 월 이용료를 받는 형식으로 리스해주는 방식으로 할 거예요, 옵티머스를. 어차피 사회적 저항은 없어요. 같은 공장 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안전사고 부분에도 사회적 저항이 약하고 일자리 부족이 지금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 일자리를 대체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최소한 운영 비용이 한 달 이용 비용이 9,000원 내지 8,000원 정도는 대줘야 사회부장 비용 저렴하고 최저임금보다도 그래도 10% 20%는 싸야 이 공장에 집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AI 로봇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가격 경쟁력입니다. 이거를 맞춰낼 수 있는 테슬라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중국도 지금 쫓아오고 있는데 중국도 왜 그러냐면 이거 규모의 경제거든요. 로봇을 갖다가 10만 대, 20만 대, 100만 대, 1000만 대를 만들어야 그 가격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100대 만들어서는 그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어질리티 로보틱스라고 해서 저희도 한번 소개시켜드렸던 아마존에서 만든 것도 연간 10,000대를 만들거든요.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규모의 경제를 만들기는 부족해요. 왜냐하면 어질리티 로보틱스는 가격은 좀 더 비싸지만 워낙 그거는 또 기능들이 단순해서 타조처럼 생기고 뭐 이래서 더 만들기 쉬울 뿐더러 거기는 인간의 부상이 많이 이루어지는 곳에 먼저 투여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인건비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네. 예, 특히 미국같이 자꾸 모든 공장을 중국으로 이전하는 곳에서는 더 이상 이전 안 해도 되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안산이라든지 창원이나 지금 일손이 딸리잖아요. 공장주들이 최저임금보다 싸다 그러면 바로 줄 설 거예요. 저 하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이러한 부분에서 그러니까 수요가 확실한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긴 시간 동안 테슬라 8월 8일에서 시작을 해서 네, 많은 말씀을 나눴는데 지난번에 로봇도 그랬었고 자꾸 중국으로 끝나네요. 이게 좀 위기감이 느껴지고 네, 우리도 많이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거 한 10월 달에 공개되면은 또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